Hello everyone, how's it going? I all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I wish you to be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Today is 2024 December 20th Friday. 자 오늘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TGIF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을 또 즐겁고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학습할 내용은요. 오늘도 좀 경제에 관한 좀 상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뉴스나 또는 그 경제에 관한 그런 경제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기축통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축이라는 것은요, 기본이 되는 축. 이게 굴대축입니다. 굴대. 예. 자, 이게, 이 축이라는 건요, 자,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축을, 자,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는 이렇게 이어주는 요 세막대를 바로 자 이런 세막대를 바로 그 축이라는 말, 이 축. 자 그래서 기축이라는 것은요 바로 기본이 된다. 가장 그 기본이 되는 통화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유통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유통하는 유통화폐, 세상에 널리 이렇게 통하는, 그걸 유통한다는 거. 유통화폐를 우리가, 통화라 합니다. 유통화폐. 자, 세상에 이렇게 널리 그 유통하는 화폐를 이제 통화라 그러죠. 자, 그러면 기축통화는 뭐냐면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할 때, 혹은 국제 결제를 할 때, 그 중심이 되는 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금융거래, 또 입금하고, 또 뭐 대출을 받고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거래나, 혹은 국제 결제를 할 때, 국제 결제할 때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결제할 때 중심이 되는 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 그런 통화가 지금 전 세계에 어떤 통화가 있습니까?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우리가 이제 달러는 표시를요. 이 달러 영어로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달러 표시를 모르시는 분이 없죠. 우리나라는 원이죠. 원 표시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유럽에서 쓰이는 화폐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엔화는 일본에서 쓰이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한때 이렇게 하면 이제 한때 기축통화로 1944년 이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축통화로 쓰였던 게 바로 이게 이제 파운드화, 즉 영국에서 쓰이는 파운드화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화폐 단위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원, 유럽에서는 유로화를 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쓰고, 일본에서는 엔화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파운드화를 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건, 기축통화가 된 것은요 바로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축통화를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한다 해서 월드 커런시라고, 월드 커런시라고도 하고요. 또는 키 커런시라고도 합니다. 아주 열쇠와 같은 모든
물건을 금융거래하거나 결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키 커런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직 커런시라고도 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통화라고 해가지고 베이직 커런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기축 통화는요. 자, 근데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지가 사실 100년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기축 통화로서의 그런 지위를 차지했냐면요. 바로 1944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4년에 그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이 44개국의 그 나라 지도자들이 그 어디에 모였냐면 그 브렌트우즈라고 해서요. 저기 뉴햄프셔주에 있는 그 미국 동부에 있는 뉴햄프셔 그 브렌트우즈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로 한다는 것은 모든 금융 거래나 국제 결제할 때 달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944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44개국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브렌트우즈 협정이라고 합니다. 브렌트우즈 협정. 자, 그래서 브렌트우즈 체제 또는 브렌트우즈 협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 그때부터 이제 미국 달러화가 바로 그 기축 통화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게 돈이라는 게 1971년까지는요 이 돈을 금본위 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 화폐를. 왜냐하면 금본위 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금의 그 가치만큼만 돈을 발행하게 했습니다. 화폐를 돈 또는 화폐라 그러죠. 화폐. 네. 화폐를 발행하게끔 1971년까지는 그 당시 이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까지는요. 그 미국에서도 금본위 제도를 썼습니다. 뭐냐면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그 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왜? 그 이상 화폐를 발행하면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본위 제도를 1971년까지는 금본위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금들이 굉장히 많은 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금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럼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자, 일단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통화나 기축 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기축 통화가 되려면요. 첫째, 그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도 많고 또 인구도 현재 이제 약 3억 4천만 정도의 인구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압도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력이 막강해야 됩니다. 예, 군사력과 그 다음에 외교적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기 전에는 그 영국의 그 파운드화가 영국이 굉장히 세계의 많은 부분을 식민지로 거느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 보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금 보유량. 금 보유량이 많아야지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금 보유량이 많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금융업이 발달돼야 된다. 금융업 최첨단 그런 첨단 금융시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신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예. 국가 신용도가, 자, 만약에 그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러면 결코 전 세계가 그 달러 가지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절대 할 수가 없죠. 국가 신용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닉슨 대통령이 그 금본위 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왜? 금본위 제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만약에 달러로 금을 사고자 하면 금을 계속 거기에 해당하는 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금본위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자, 금본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금 대신, 그러면 금 대신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달러하고 교환을 할 때 뭐로 할 것인가 했는데 석유 있죠. 페트롤. 자, 석유. 페트롤 가지고 그럼 대신 하자. 그래가지고, 자, 미국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필요한 자원은 사실은 석유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자, 미국은요, 금본위 제도를 폐지한 다음에 석유로서, 자, 달러를 가져오면 얼마든지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석유를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달러를 가져오면 또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안전을 보장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전략적인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날까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73년도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랍 여러 나라하고 전쟁이 났었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이 났을 때, 그 당시에 아랍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서 원유 더 이상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금수 조치를 하니까 그때 막 오일 쇼크가 굉장히 발생했죠. 그래서 그때 바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야, 너희가 좀 석유 좀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좀 공급해 다오.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석유를 아주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러가 국제 원유 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페트로달러랍니다. 페트로라는 것은 석유라는 뜻이고요. 달러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달러를 얘기합니다. 페트로달러라는데, 자, 그래서 달러는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런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반기는, 아주 웰컴 반기는 그런 통화가 됐고, 요즘은요
그 외환 보유고를 뭐로 따지냐면 옛날에는 얼마만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따졌는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축 달러가 그 대기한 조건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 신용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채권을 발행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막 그냥 몰려듭니다.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왜? 그만큼 그 달러가 그만큼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를 사면 손해보지 않는다. 그게 휴지화되지 않고 언젠가는 돈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신용이 없다면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그 미국 채권을 절대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미국 채권, 즉 그 미국의 채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사들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미국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달러는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 달러가 신용도가 떨어진다면 결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때 우리가 오랫동안 그 석유를 살 때 달러로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서부터는요,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도 그 석유를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위안화가 미국 기축 달러의 그런 어떤 그 지금 위치를 넘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이제 기축통화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미국은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막 돈을 막 그냥 엄청 돈을 발행합니다.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 나라들은요, 금세 인플레이가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경제가 폭삭합니다. 근데 미국은요, 그냥 돈을 많이 그냥 찍어내도 그것이 거의 흡수가 돼요. 근데 왜 그럴까? 그건요,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달러를 아무리 많이 그 발행을 해도 그냥 다른 나라에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요, 우리가 바다에 넓은 물이 많은 데서는 어때요? 뭐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우리가 투척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때요? 그 물을 오염시키지 않잖아요. 왜?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물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뭐를 거기에 투척한다, 또 이렇게 뭐 아주 안 좋은 폐기물을 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금세 오염되죠. 그러나 미국같이 전 세계 나라에서 전부 그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통화량을 늘려도, 그러니까 막 돈을 찍어내도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그걸 흡수를 합니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냥 크게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큰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이 되고, 또 미국 달러의 예를 들면 미국이 만약에 경제가 파산돼 가지고 너희들이 산 국채 그거 나 줄 돈 없어. 그러면 그 순간 미국은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어떤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그런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기축통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기축통화는 월드 커런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런 미국의 달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자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기축통화에 대해서 그래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금 보유량이 많아야 되고 금융업과 첨단 금융시장으로서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국가 신용도와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만 바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요. 기축통화 국가는요, 가능한 한 무역에 그 흑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왜? 자꾸 다른 나라의 물건을 자꾸 사들여가지고 또 자기의 그 달러가 전 세계에 퍼져야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그 달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축통화 국가는요, 무역 수지에 있어서 흑자를 보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1971년도 이후로는요, 아까 얘기했던 닉슨 대통령이 그걸 금본위 제도를 폐지한 이후로는요, 한 번도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거의 무역의 적자를 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에 이렇게 달러가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축통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